저 개인적으로도 고정성 보철물이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환자가 부담할 수 있고 그런 뼈가 있다고 하면 고정성 보철물을 선택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천성이라고 하면 의외로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제가 뭐 방배동 사당동 근처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죠. 굉장히 연세 많고 뭐 돈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픽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총이 치료한다든지 뭐 많이 하면 오바덴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픽스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픽스로 해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총이치를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오바덴처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타자는 이제 오바덴처 하는 경우에는 대합치가 자연치라든지 뭐 파샬덴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히 덴처 파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메탈 프레임 넣어주는 거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우리가 틀니를 이렇게 닦을 때 물을 담아놓고 세면대에서 하라고 하지만 혹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프레임워크가 없을 경우에는 파절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메탈 프레임워크를 넣든지 파이버 메쉬를 넣든지 꼭 그걸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버덴처인 경우. 그리고 사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메탈 프레임워크를 넣기도 하고 메쉬를 넣기도 하고 메탈 프레임워크를 메쉬를 갖다 중간에 넣기도 하는데 뭐 사악도 틀린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걸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고요. 가이드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악의 오버덴처나 오로프를 할 때 하악 전치부 쪽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가이드만으로는 다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하고 특히 바이오로틱 미스를 정확하게 유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써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플랩을 열어서 볼을 삭제를 하고 충분한 평탄한 공간을 만들어 놔서 임플란트 주변에 적절한 볼의 두께를 확보하고 특히 이제 진지발 뎁스, 버티컬 소프티슈 하이트를 잘 지키는 것을 위해서 꼭 플랩 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가이드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스웨덴의 노벨 가이드를 국내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안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중간에 꼭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성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임플란트의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슬라이트하게 인시전을 해서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연작은 모두 가이드 서저리의 어떤 임상적인 그 유용성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술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외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칼 사이드도 중요하고 링괄 사이드도 중요하지만 하악의 링괄 사이드가 가장 원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상적인 거에서 좀 맞추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이제 보더 몰딩에 의해서 마칼 사이드는 우리가 그 칸토를 많이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뺨을 이렇게 스퀴징 해가지고
입을 크게 벌렸다 다르게 몇 번 해본다든지. 근데 하악의 인상이 링구알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항상 인상 뜰 때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환자의 혀가 이렇게 로어립에 닿을 정도로 나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일러 하이드 모습.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요즘에 그런 석션 덴치니 뭐 이런 게 침을 삼키게 해서 본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레이를 가지고 펑셔널 인프레션을 뜰 때 그런 석션 덴처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프렌즈가 좁아지는데 우리가 넓은 그런 서포팅을 프렌즈로서 얻으면서 할 때에는 입을 벌리고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항상 혀를 로어립까지 내밀게 하는 거, 여러 번 내밀게 있게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홀드하고 있는 거, 만듭을 보도하고 인프레션 트레이를 이렇게 잡고 있고 환자가 혀를 내밀게 하는 거,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거의 한 90%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휘체크로 조금 조절을 하지만 그게 우리 임상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좀 이렇게 그쪽을 좀 신경을 덜 쓰지 않나. 그래서 다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침을 삼킬 때 하이어드 본이 올라오니까 자르지 않으면 아파서 소어스 것이 생깁니다. 링구알에. 그래서 자르다 보면 리텐션이 없어지고 모도가 짧아지게 되죠. 네, 노하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노하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딩 타임을 두 가지로 둘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메일 어태치먼트를 완전히 덴처에 붙이는 거가 정말 로딩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태치먼트를 연결하고 원바디드가 있을 수 있고 투바디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다 어태치먼트의 그런 메일 파트를 연결해주고 이 덴처 사이드를 슬라이트하게 갈아내주고 티슈 컨디셔너를 써주면 마이너한 그런 라테럴 포스 같은 걸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 픽세이션이 괜찮고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는 저는 빨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버덴처인 경우에 마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가능하면 긴 임플란트를 심어서 만디블 로어 보더에 있는 코티칼에 닿도록 심어주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만디블 바디가 있으면 본 매너 쪽에서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더 깊이 심어서 코티칼로 터치가 되도록 심어주면 제가 봤을 때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IARPD인 경우에 되게 이제 전치부를 브리지로 해주고 구치부에 디지털 익스텐전 RPD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공소가 파셜 덴처를 하는 기공소가 많지 않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게 안티리어 틸트를 해서 지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해하는 기공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자연치아가 그대로 가운데처럼 제로 디그리 틸트로 돼 있으면 원래 자연치아의 해부학 구조로 이렇게 덴처가 뒤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되면 인다이렉트 펑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스테리어 틸트를 해가지고 치아를 빨간 라인에서부터 이게 없네요. 하여튼 기공사가 너무 혼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합 평면에 수평되도록 가이드 플레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에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치아가 있으면 치아의 형태를 망가뜨려서 지대치를 만들어요. 최후방 지대치를. 그걸 포스테리어 틸트를 시켜서 만드는 건데 원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테리어 틸트를 시켜서 자연치아 칸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칸터 각도와 비슷하게 가이드 서피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디스탄 익스텐전 RPD. 근데 그렇게 그거를 이해하는 기공사는 많지 않아요. 기공실은.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면 아예 그냥 교합 평면의 수직으로 가이드 트레인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에라가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도 교합 평면에 맞게 가이드 트레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기능적으로 좋은 그런 파셜 벤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딩 서비스만 괜찮으면 아예 RPD도 괜찮다는 네네. 뜻이죠. 네. 혹시 오성환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IARPD의 경우에 많지 않아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